고분자란 페트병이나 비닐봉지 등 생활용품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최근 이런 고분자를 배터리나 의료기기와 접목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고분자 연구에 매진하는 분을 만나봅니다.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박문정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 중에 2차 전지는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참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차에서도 꼭 필요한 부품이잖아요. 네네. 자, 그중에서도 리튬이온 전지가 보통 전지보다 더 높은 전압의 전기를 만들지만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현재 리튬 전지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전해액인데요. 전해액은 전지 내에서 이제 리튬이 원활하게 움직여서 이제 전기를 내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충방전을 하다 보면 이제 전해액에서 부반응이 일으켜지고 전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거는 결국은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유기 전해액을 고체 고분자 전해질로 대체를 해서 기본적으로 전지에서 발열이 많이 나지 않게끔 하고 또 불에 타거나 이게 기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을 이제 크게 낮출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고체 고분자가 양 전극 사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지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도 양쪽 전극에 단락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늘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결국 보급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고체 고분자는 기본적으로 거대 분자고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온의 확산 속도가 느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리튬 전지가 뭐 1시간 안에 충전이 가능하다면 이거를 이제 고체 고분자 전해질을 쓰게 되면 10시간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10시간을 5시간으로 줄이고 3시간으로 줄이고 2시간으로 줄이고 이런 연구를 제가 이제 고분자 전해질 나노 구조체 합성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줄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액체 전해액을 고체 고분자 전해질로 바꿔서 폭발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네. 교수님께서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방금 전에 나노 구조체 합성을 통해서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제 고분자 내에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건데요. 네. 이온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딱 맞는 이제 수 나노미터의 폭의 길을 만든 거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경주마가 옆에 말들 못 보고 앞만 보고 가도록 이제 눈에 이렇게 가드를 쳐주듯이 이온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방황하지 말고 원하는 길로만 가라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네. 이렇게 길을 만들었더니 실제로 고체 상태인데 이온 전도도가 이제 크게 향상되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특히 예. 제가 이 이온 전도 폭을 얼마로 하냐에 따라서 이온 전도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예. 이제 실험적으로 입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온이 움직이는 길이라고 하셨죠. 이 통로의 폭을 줄여서 이온 전도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네. 그러면 이 폭을 얼마나 줄인 건가요?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이 연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합성한 이온 전도 길이 11나노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줄여봤거든요. 10나노, 9나노, 8나노. 근데 예.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좀 갈등을 했는데 운이 좋게 이 전도 길의 폭을 5나노미터로 확 줄이니까 갑자기 이온 전도도가 향상되는 걸 관측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5나노, 4나노, 3나노 쭉 줄여서 지금 현재 세계 기록인데 2나노미터의 이온 전도 길 폭을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예.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한 후에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왜 5나노미터를 딱 경계로 이온이 갑자기 빨리 움직이는가 하는 게 이제 해석이 가능해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온이 가둬놓는 거예요. 좌우로 다른 데 안 보고 그 네. 길만 통해서 가라. 근데 그 효과가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 되는 그 폭이 딱 5나노미터를 경계로 그랬군요. 일어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의 폭이 크면 이온이 이리저리 튀어서 전하가 잘 흐르지 못하는데 이를 5나노미터로 줄이니까 한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효율이 그만큼 향상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다른 리튬이온 전지를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차세대 전지라고 이제 불려지는 리튬 황전지인데요. 현재 리튬 이온 양극재가 이제 노벨상 받은 양극재지만 전이금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성이 높은 소재고요.
이거를 이제 리사이클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현재는 대부분 다 매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큰 환경 오염이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장 바람직하게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계 풍부히 존재하고 그리고 가격이 싼 그런 소재를 가지고 전지의 양극재를 쓰는 게 좋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후보가 바로 황입니다. 황은 계란 노른자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 그 노란색 가루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뭐 국내에 정말 많은 연구진들이 차세대 전지로 이 리튬 황 전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가장 이제 메리트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전지 대비 리튬 황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무게를 결국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뜻과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황이 전기 전도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지를 1시간 안에 충전할 수 있는데 리튬 황 전지는 뭐 10시간, 20시간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황이 전해에게 매우 잘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수명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상용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고분자를 하는 사람이고 이 황도 고분자로 만들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특히 황을 고분자로 만들 때 황 중간중간에 아주 좋은 친구 역할을 하던 그런 기능성 분자 링커를 끼워가지고 저희가 고분자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런 낮은 전기 전도도 문제와 녹아 나오는 문제를 두 가지를 저희가 동시에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저희 기술이 이제 리튬 황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고분자를 접목해서 전지의 성능도 높이고요, 또 환경에도 더 도움을 준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전지 외에 새롭게 쓰이고 있는 곳이 또 있다고요? 네, 고분자는 워낙 우리랑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소재이기 때문에 고분자는 저희 이제 방탄조끼고 총알이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저희 피부처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많이 늘어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이 고분자 전해질 나노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거를 사람의 근육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근육 소재로 개발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 이 사람의 몸에서 이 근육이 움직이는 원리가 이온이 계속 움직이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분자 소재를 가지고 이런 근육의 움직임을 모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제 몸에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저희가 입듯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입어서 움직임을 조금 더 도와줘서 우리 이제 몸이 불편하신 환우분들이 편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는 목표를 하고 있고요. 고분자를 이용해서 특히 이제 전력이 적게 소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전지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그러한 의료용 로봇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로봇 기술의 핵심 부품이 바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고분자 액추에이터입니다. 예. 네. 자, 외부 자극이 가해졌을 때 수축과 이완을 하는 물질,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게 바로 액추에이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기존에도 액추에이터 같은 기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액추에이터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아주 단단한 것부터 뭐 풍선같이 생긴 것까지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자극을 줬을 때 이제 줄어들고 늘어들고 하면 이제 모두가 다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뭔가가 움직일 수 있게 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구동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구동기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프레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구동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매우 취약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획일적으로 예전에 했던 방식은 빨대같이 생긴 이런 고분자에 공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풍선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근육, 이제 팽창이 되는 이런 근육을 모사하는 거고요. 바람을 쭉 빼면은 이제 근육이 수축하는 이런 형태로 공기압 구동기, 공기압 액추에이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로봇이 늘 이제 공기통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알칼라인 배터리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구동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다니면 되고 전지를 다 썼으면 전지를 바꾸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저희 뇌신경과 연결을 해서 몸에서 바로 뇌신경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구동기를 개발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저희 생체 전류와 비슷한 전류 환경 하에서 이런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전력
저전류하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고분자 액추에이터, 전기 가무성 고분자 액추에이터를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새로운 기술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몸이 불편한 환우분들이 좀 더 질 높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존보다 훨씬 더 여러 면에서 발전된 액추에이터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현재 이 연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인가요?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했던 거는 제가 대학교 때 한참 전 얘기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TV에 이제 팔다리가 없는 구원이라는 아이가 나온 다큐멘터리를 보고 인공 다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포항공대에 와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 연구를 시작을 한 건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저희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이제 2013년도에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전기 자극을 주어서 그 수축과 팽창을 하는 액추에이터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100V, 1000V.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착용할 수 없는 고전압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액추에이터였는데 저희가 네. 처음으로 2013년에 1V에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예. 고분자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했고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개발한 액추에이터가 움직이는데 한 1, 2초가 걸려요. 근데 굉장히 느린 겁니다. 사람의 근육은 밀리초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연구해서 2016년에 이제 그 움직이는 시간을 근육과 흡사하게 수십 밀리초로 줄이는 그런 빠르게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2018년에는 이제 파리 지옥을 모사해서 저절로 닫히고 저절로 열리는 그런 움직임이 가능한 저전력 절전형 구동기를 또 개발을 했고요. 아주 최근에는 원래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고분자 액추에이터는 다 이렇게만 움직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또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고분자 액추에이터를 또 개발을 해가지고 관련 논문을 투고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고분자 액추에이터는 웨어러블한 이런 로봇 의료 장비에 아주 필수적인 이제 부품으로 사용될 거라고 이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그 사실 세계적으로도 교수님께서 그 물리학계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로 인정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자, 앞으로 교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제 30대를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여유 없이 되게 좀 조급하게 했던 것 같아서 그때로 네.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40대가 되니까 이제 제 분야가 확고하게 생기니까 이제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요. 네. 또 조급한 마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고분자 전해질 분야에 제가 이제 리딩 그룹, 세계적인 리딩 그룹에 들어가는 게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이제 제 이름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저를 떠올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만 떠올리는 그런 저만의 학문 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는 미국 물리학회 젊은 과학자들에게 수상을 하는 이 딜런 메달까지 받으실 정도로 고분자 화학 분야에서는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다. 역사의 한 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또 새로운 연구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실지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박문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